2022 카타르 월드컵 역대급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보통 결승전은 너무 긴장되는 만큼 탐색전도 길고 함부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와 있어서 득점 자체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고 최소한 박진감이 덜해지는 경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36년 전 우승을 했을 때 서독과 2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전 중후반에 연속 2실점으로 동점이 되었고 후반 38분에 아르헨티나가 다시 득점하면서 3대2 펠레 스코어가 만들어진 이래로 모든 결승전은 그랬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주최국이 결승에 진출했지만 그래도 브라질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지단이 미친 활약을 하면서 3대0 대파를 시켜버렸죠. 브라질이 도저히 이기거나 균형을 맞출 것 같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프랑스가 4골이나 넣으면서 손쉬운 월드컵 우승이었죠. 하지만 단언컨대 이번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판타스틱한 결승전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1대0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승전이 있죠?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받는 앨런 시어러는 숨이 멎을 듯한 믿을 수 없는 결승전이다. 이 경기를 볼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 이런 경기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기는 충격 그 자체다라면서 역대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대회 전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면서 매경기 미친 듯한 활약으로 결국 우승을 차지한 메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끌고 간 음바페. 우선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을 선사한 이 두 선수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메시를 위한 월드컵이 유일한 축구의 신 메시의 대관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누가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지 이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셈인데요.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엔 누가 우승할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팽팽했습니다. 거의 5대5로 본 거죠. 스코어는 몰라도 우선 무조건 접전을 예상했는데 초반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무기력했고 아르헨티나의 조금은 일방적인 흐름으로 경기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문제가 있는 건가 했죠. 전반 23분 디마리아가 왼쪽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걸려 넘어졌고 주심은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회 또 페널티킥 변수가 발생합니다.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토트넘 팬들을 민망케 하는 요리스를 농락하는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고 아르헨티나는 이미 우승 확정인 듯 미친 듯이 열광했습니다. 거기다 메시의 환상적인 패스 한 방으로 시작된 역습이 디마리아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아르헨티나는 전반을 2대0으로 마치게 됩니다. 메시를 위한 대회로 마치구나 싶었죠. 프랑스는 음바페마저 잠수를 타버렸고 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전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오던 그냥 월드컵 결승전으로 가는 건가 싶었는데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프랑스에게 신이 기회를 주게 됩니다. 후반 33분 박스 안에서 오타멘디의 파울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고 메시의 젊은 대항마 음바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 경기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다 득점도 갖다 줬습니다. 음바페는 기뻐할 틈도 없이 재빨리 볼을 들고 경기를 시작하려 했고 이후 1분 만에 주인공을 완전 바꿔버립니다. 음바페가 튀랑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 그림 같은 논스톱 발리슛으로 득점을 성공하면서 소름 쫙 완전 그죠? 아무리 메시 응원이라 해도 남의 나라 경기다 보니 웃음이 터지면서 박진감 최고였습니다. 메시는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음바페가 1분 사이에 2골을 집어넣으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엔 메시가 강력한 슈팅까지 해봤지만 요리스가 막아냈습니다. 요리스가 페널티킥은 죽서도 이런 선방을 꽤 하는 골키퍼죠. 결국 경기는 연장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연장도 어느 정도 아르헨티나 우세긴 했는데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후반까지 가게 되었고 기어이 메시가 득점하면서 펠레 스코어를 만들어버립니다. 옵사이드를 뚫으면서 패스를 했고 라우타로의 슈팅이 흘러나오자 메시가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메시의 슈팅도 프랑스 수비수가 걷어냈는데 메시는 이미 득점했다면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수비수가 골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막아냈던 거죠. 그리고 옵사이드도 확실히 아니면서 아르헨티나 우승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뭐 이렇게 끝이 난다 해도 최고의 명승부 대박 경기로 남을 텐데 프랑스는 터미네이터 같았습니다. 아니 끝까지 따라와요. 이미 시청하는데도 지친 상황이었는데 연장 후반 10분 음바페의 슈팅이 아르헨티나의 수비수 몬티엘의 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입니다. 뭐 누가 봐도 완벽한 핸드볼 파울. 아니 안 봐. 그냥 아니 각본 없는 드라마도 이렇게까지 써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뻔한 내용이라도 퀄리티가 있으면 아바타 2처럼 대박이 나는데 이 퀄리티에 차원이 다른 각본 없는 드라마까지 음바페는 기어이 메시를 넘어 득점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수들만 지친 게 아니라 팬들도 시청자도 지쳤죠. 결국 120분 이상의 연장 혈투 끝에도 승부가 나지 않았고 월드컵 역사상 세 번째 결승전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메시는 선축을 선택하는 대신 아르헨티나 응원단 앞쪽의 골대를 선택했습니다. 팬들의 힘을 믿은 거죠. 첫 번째 키커는 양팀 모두 경기 주연들을 내보냈고 역시나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요리스가 막아줄 거란 기대를 하기는 이력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럼 키커들이 잘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프랑스가 꼬이게 됩니다. 한 번은 골키퍼가 선방으로 막아냈고 또 한 번은 실축이 되면서 프랑스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든 기적을 또 발휘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실패와는 다르게 아르헨티나는 4연속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메시가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정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런 결승전 경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경기에서 6득점, 피말리는 승부차기 골까지 명승부만큼이나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음바페는 60년 만에 결승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메시는 그야말로 기록 제조기였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전경기를 풀타임으로 출전한 메시는 총 13골 8도움으로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월드컵에서 26경기를 소화하면서 역대 월드컵 최다 출전의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에서 총 11번 경기 MVP로 선정되면서 가장 많은 플레이 오브 더 매치를 심지어 이번 월드컵에서는 7경기 중 5회 토너먼트 정경기 플레이 오브 더 매치라는 진기록을 세우면서 말 그대로 라스트 댄스라는 말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로 16강부터 결승까지 모든 경기에 득점을 한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잔인한 이 결승전은 비록 결과는 우승팀과 준우승팀,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었지만 저는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두 팀과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두 선수 모두 승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이렇게 세 개의 팀이 16강에 진출하면서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세우기도 했죠. 결승에서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라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의 매치업으로 마지막까지 보는 이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고 축구의 신 메시가 월드컵의 한을 풀어내면서 진정한 고아트에 등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을 시청하면서 저 고래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을 다시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